자, 그러면 이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인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2기부터 쭉 같이 아마 진행할 것 같네요. 그래서 혹시나 뭐 온라인으로 듣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 현장에 나올 수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2기부터는 꼭 나오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셔서 실제로 시험 꼭 보시는 게 좀 중요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50분 할 거예요. 정확하게. 시험장 가서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시험 끝나고 난 뒤에 그 감독관들이 덜 썼어요? 더 쓰세요.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말로 딱 그 쓴 곡까지만 할 거예요. 곡까지만. 그리고 저도 채점도 거기까지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더 쓰시면 안 돼요. 그래야 정확한 자기 객관적 판단이 돼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뭐 다른 강사님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항상 시험도 제가 운영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봐서 여러분들 몇 시에 하는지 딱 봐서 하고 그리고 항상 5분 전에 다시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오픈북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예, 오픈북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다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저 뒤에 카메라 켜져 있거든. 그래서 다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오픈북은 차라리 오픈북 하실 거면 그날 시험 보지 마시고 좀 쉬다 오세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예,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픈북은 진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사실 전년도까지만 해도 좀 봐드렸는데 그게 학생한테 오히려 독이 되더라고요.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그건 하지 않겠습니다. 오픈북 아예 자체를 저는 못하게 할 거니까 그날 만약에 오픈북 해야 된다 나가서 1시간 쉬고 차라리 잠을 자고 오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수업 어떻게 할 건지 좀 설명드릴게요. 작년 대비 2기가 좀 많이 바꿨습니다. 작년 대비 작년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알차게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매년 좀 바꾸고 있긴 한데 작년에 좀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올해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우리 2기 때 여러분들 일단 50분 하프 모의고사 시험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고 나면 10분 쉬고 2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 2시간 동안 첫 번째 일단 뭐 할 거냐면요. 전날, 당일날 봤던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좀 할 겁니다. 그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좀 하면서 왜 제가 이렇게 만들었고 여기서 제가 뭘 묻고 싶었는지 그런 거를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쭉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그 다음 그게 끝나고 나면 두 번째 지난주에 했었던 친구들 중에 최고 답안이 왜 최고 답안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보면 내가 지난주에 이것보다 이런 게 부족했구나 이런 거 좀 볼 수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솔직히 말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모범 답안보다는 최고 답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결국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저 친구보다 조금 더 잘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고 답안을 한번 리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당일날 시험 봤던 거랑 최고 답안 리뷰 요 두 개를 일단 제일 먼저 할 거고요. 요거는 제가 상황에 따라서 좀 길게 할 때도 있고 좀 짧게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좀 봐야 될 게 많다. 그러면 좀 길게 하고 아니면 오늘 짧게 리뷰해야 될 것 같고 혹은 뒤쪽에 해야 될 게 많으면 그럼 좀 짧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일단 먼저 할 거고요. 요 두 가지가 끝나면 작년에 하지 않았던 걸 올해 할 겁니다. 뭐 할 거냐면 사실 지금 강의 계획서에는 나와 있긴 한데 아직 제가 출간을 못해서 그렇긴 한데 기출문제집을 곧 출간할 겁니다. 역대 우리 30회 모든 노무사 기출을 제가 다 해설해서 다 담아놓은 기출문제집을 곧 나올 거예요. 지금 열심히 쓰고 있거든요. 인사는 거의 다 썼는데 아직 경조 조금 쓰고 있는 중이라서 해서 한꺼번에 출간할 겁니다. 한꺼번에 출간할 거고 그 출간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그 책으로 쓸 건데 그전에는 제가 강의 자료로 일단 제공을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공을 해서 그걸로 일단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역대 기출을 제가 30회 기출을 전체를 전부 다 지금 답을 다 쓰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요. 회차별로 만든 게 아니라 그거를 챕터별로 분류해 놨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무면 직무 쪽으로 쫙 모아놓고 그다음에 인사평가면 인사평가 쫙 모아놓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임금이면 임금 쪽에 쫙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디까지 나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기출문제를 한 그 전주에 보고 오시면 됩니다. 보고.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다 리뷰하지는 않을 거고 그중에서 굉장히 간단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직능급의 개념과 장단점에 대해서 쓰시오. 이런 것들. 이런 건 누구나 쓸 수 있는 거라서 그런 거는 가볍게 패스하고 좀 같이 봐야 될 법한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리뷰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 한다고? 첫 번째는 당일날 시험 봤던 거랑 전날 최고 답안 거 요거 두 개 보고요.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기출문제를 리뷰할 거예요. 기출문제. 그렇게 해서 2기 끝날 때까지 전체 기출을 가급적 다 리뷰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혹시나 조금 부족한 게 있다면 3기 초반까지 할 생각인데 근데 가급적 2기에 거의 다 끝낼 생각이긴 해요. 그래서 총 9번 동안 우리 전체 기출을 좀 한번 훑어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
그 기출까지 끝났잖아요. 그 다음 이제 뭐 할 거냐면 이제 제가 1기까지 기본서를 거의 다 봤습니다. 거의 다 봐서 사실 이제 크게 할 건 없는데 혹시나 여기에서 좀 빠진 게 있거나 사실 없긴 한데 그래도 아마 여러분들이 좀 불안해하는 요소들이 제가 보니까 이런 거더군요. 누구 선생님 책에는 있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이런 거. 사실 그걸 제가 다 보고 그게 쓰잘데기 없어서 뺏는 건데 근데도 그게 불안하대.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 혹시나 있으면 가져와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채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채우는데 그게 만약에 우리 책에 심화 과정이 있으면 그냥 우리 책으로 볼 거고 만약에 없으면 자료로 제공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2기한 끝날 때쯤까지 모든 나올 수 있는 출제 포인트의 개념들을 다 설명하고 기출문제 싹 다 한번 보고 그리고 전체 여러분들 시험까지 본다면 아마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99%에서 1%가 남아있는데 그 1%가 저는 3기 때 뭐 할 거냐면 각종 시사 주제를 마지막으로 정리할 겁니다. 각종 시사 주제 뭐 작년에도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뭐 아무도 몰랐던 포인트긴 한데 어쨌든 가급적 그래도 그런 것까지도 한번 같이 보면 좋으니까 그런 시사 주제 한번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만약에 올해 1년 동안 신림동에서 제가 다루지 않았던 어떤 뭐 모의고사나 혹은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면 그 문제 저도 자료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고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일단 제가 본 거 다 보고 그 다음에 올해 신림동에서 나왔던 모든 문제를 제가 싹 다 보고 거기서 제가 안 다뤘던 것만 한번 더 3기 때 다룰 거라서 그렇게 하면 일단 여러분들은 제 수업을 쭉 들으면 전체 신림동에 있는 모든 걸 한번 돌리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노무사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여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다루지 않았으면 전국에 있는 수험생이 모른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는 브리타 나오면 과감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다 합격해서 나가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제 수업 하나만 들어도 전체 선생님들 다 듣는 효과를 좀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표정이 굉장히 굳어있네요. 집에 뭐 안 좋은 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즐겁게 합시다. 즐겁게. 예, 우리 뭐 힘들긴 한데 조금만 집에 안 좋은 일 있는 거 아니죠? 그래요. 뭐 혹시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나가셔도 돼요. 나가셔도 되죠. 언제든 제가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 환불해드리는데 제 말은 기왕지사 하는 거 좀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즐겁게 했으면 좋겠고 또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거니까 좀 그래도 좀 능동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만약 우리 시험 합격률이 50%가 넘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대충 해도 별말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 뭐 대충 해도 합격할 수 있어요. 50% 넘으면.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시험 합격률이 지금 10% 미만입니다. 한 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더 떨어질 가능성도 높은데 어쨌든 이 정도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공부해도 안 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했을 때 붙는다? 그건 딱 하나인 경우밖에 없어요. 뭐냐? 그거는 정말 기적이 찾아올 때입니다. 그때 외에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능동적으로 물어보고 제가 뭐 여기 현장 강의 있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제가 한 번 수업을 딱 시작하면 여기 서서 수업이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어디에 나가지 않습니다. 여기 딱 여기 있어요. 계속. 예. 그 이유가 쉬는 시간에도 와서 저한테 질문하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하셔야 돼요. 오케이? 예. 그리고 나와서 묻는 게 조금 부끄럽다.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요렇게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 자리까지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좀 그렇다. 그러면 카페 있잖아요. 우리 카페. 카페 이야기했구나. 혹시 모르는 사람 때문에. 카페에다가 질문하세요. 카페.naver.com 그다음에 슬러시 공인 노무사 CPLA 스파르타 300을 우리는 정예 멤버를 생각해서 스파르타 300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일단 진행을 할 거니까 제가 일단 그 기출문제집은 나오는 즉시 바로 공지할게요. 그러면 그때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리고 이거 하나만 이야기합시다. 가끔가다 저한테 우리 노무사 시험에 형제 시험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네, 경영지도사. 거기 문제 가끔씩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참고로 저는 경영지도사의 한 10 몇 개년치 정도를 다 기출문제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모든 해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다 보고 해요. 그것까지 다 보면서 문제 만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쪽 부분을 봐야 됩니까? 라고 생각했을 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거기에서 제가 꼭 봐야 될 거 있으면 가져와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것도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오늘 했던 거 한번 잠깐 볼게요. 오늘 문제 어떠셨습니까? 지금 자, 여러분들 그 모범 답안 한번 볼까요? 자, 예시 답안 한번 보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요. 예시 답안을 펴놓고 오른쪽에는 다시 뭘 펴냐면요. 제가 채점 기준표를 따로 만들어서 제공해 드릴 겁니다. 이 채점 기준표를 역시 오른쪽에 같이 펴놓고 보겠습니다.
없어요? 없으면 가져오세요. 자, 없으신 분들 뒤쪽 가서 가져오십시오. 채점 기준표 가져오시고, 오늘 좀 자료가 많아요. 좀 함께 봐야 될 게 좀 많아서. 여러분은 안 더우세요? 왜 이렇게 나도 너무 더운데? 에어컨 안 틀어지나? 땀이 삐질삐질 나는 것 같아. 일단은 뭐 하죠. 일단. 자, 없으신 분 다 가져오세요. 자, 참고로 개인적으로 객관식 문제가 객관식 시험이 가장 저는 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왜냐? 그건 답이 너무 명확하니까요. 실제로 객관식 시험은 그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사실 1차가 있는 거겠죠, 사실은. 근데 우리 시험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1차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사실 웬만한 사람이 합격률이 50% 정도 육박하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웬만큼 공부하면 통과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좀 문제가 돼요, 사실은. 1차 시험이 좀 어려워져야 2차가 여러분들이 훨씬 수월해질 텐데 1차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2차로 넘어오니까 합격률이 뭐 8%대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합격률이 나오는 거죠. 사실 대한민국에서 어렵다고 하는 시험들도 기본적으로 합격률이 최종 합격률이 30% 정도 돼요. 그게 왜 그러냐? 1차에서 어느 정도 거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일단 1차가 거의 사실상 허들 문제이기 때문에 넘겨버리면 돼서 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시험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올인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조금 좋은 점과 나쁜 점이 하나 있는데, 좋은 점은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깊게 판단하는 거 참 좋아요. 근데 단점 중에 하나가 그게 필요 이상의 문제들을 많이 공부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처음 신림동 들어왔을 때 참 희한하게 돌아간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진짜 경영학을 전공한 제 입장에서 이런 걸 왜 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림동이 법 과목된 그 법과 관련된 것들을 주로 많이 하는 곳이다 보니까 실제로 법이 아닌 과목들을 가르칠 때도 법처럼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런 게 많아요, 실제. 그래서 그거는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은 법대로 하지만 경영학은 경영학스럽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자, 객관식은 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4번이 답이면 3번이나 5번을 하면 당연히 떨어집니다. 내가 4번이 답인데 1번 했다고 해서 너는 4번에서 많이 머니까 마이너스 2점. 내가 4번인데 3번 했다고 넌 가까우니까 플러스 1점 이런 거 없어요. 그렇죠? 거기는 그냥 0, 동그라미 아니면 X예요. 그렇죠? 근데 주관식 시험이라는 게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얼핏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무언가 채점이 불합리하고 굉장히 주관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해요. 물론 그에 떨어진 친구들은 굉장히 기분 나쁘면서 과연 공정하냐고 뭐라 할 텐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공정한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수님들의 특성이 되게 중요한데요. 교수님들이라는 사람 자체가 당연히 학문도 연구하는 사람들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대학교 교수님들은 자기가 교수로 임용되기 전부터 해서 자기가 퇴임할 때까지 아마 제가 상당컨대 수십만 장 혹은 수백만 장의 답안을 채점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사람들은 일종의 답안 채점에 약간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충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실 이거 조금 속어 중에 하나인데 그 교수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답안지 딱 펼쳐놓고 첫 번째 문장이랑 두 번째 문장, 즉 두 줄만 딱 읽으면 답이 감이 온대요. 이 친구는 패스인지 아닌지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 정도 경지에 오르신 분들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 거기에는 나름의 공정한 기준들이 있어요. 공정한 기준. 그 공정한 기준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형성된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여러분들은 그 기준에 맞춰서 공부를 해서 패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건지라 100% 똑같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조금씩 차이는 있긴 하나 대략적으로 제가 봤을 때 한 80% 이상은 되게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물론 그건 조금 이따가 진행할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만들어드리는 이 채점표는 뭐냐면 바로 제가 만든 거기에 기반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점으로 이 정도면 이 정도 점수가 부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만들어 본 겁니다. 참고로 제가 좀 이따가 또 보여드리겠지만 대체적으로 교수님들은 이 답안에 이 정도로 디테일하게 안 되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 보면 지금 제가 각각의 확보 관리마다 개발 관리마다 2점씩 부여를 해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돼 있어요. 그냥 되게 큼직큼직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본인이 대충 보면 아니까 그냥 큰 틀만 쭉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채점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적은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어쨌든 혼자서 이걸 볼 때 그런 걸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바라는 식으로 제 나름의 기준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세부 사항에 대한 점수를 매길 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 이론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만이 이걸 어느 정도의 여기서 점수를 많이 줄지 적게 줄지가 정해지는 겁니다. 아주 쉽죠. 뭡니까? 많이 준다라는 건 그 이론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킬링 포인트인 거고, 적게 주는 부분은 굳이 그렇게 언급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은 포인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이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점수를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뺄 수 있어요, 이걸. 그러니까 제가 나름 그래도 전공을 했던 사람이라서 각각의 이론들마다 교수님들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든 회차마다 이걸 드릴 거니까 항상 이걸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하실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괜찮니?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했던 거 한번 볼게요. 자, 조금 이따 제가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문제 유형 패턴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노무사 역대 30회 모든 기출 문제들을 다 분석해 보면 사실 문제들의 좀 패턴들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 어떤 게 있냐면 과거 패턴인데요. 한 4가지 정도 패턴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 과거 패턴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굉장히 짤막짤막하게 그냥 디테일한 설명들이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직능급의 개념과 장단점에 대해서 쓰고 직능급의 실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쓰시오. 뭐 이런 식으로. 예, 굉장히 간단합니다. 소위 말해서 기본서만 잘 읽으면 거기 안에 거의 답이 100% 있는 그런 유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오늘 제가 지금 했는 것처럼 뭐냐? 굉장히 광범위한 형태. 예, 이런 거. 그냥 미안합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형태인데요. 그냥 하나 뚝 던져주고 그 안에서 네가 얼마나 목차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걸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오늘 보여드렸던 내용. 그러니까 요 2가지.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이제 이 나머지 2가지가 최근에 와서 생긴 유형들인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 작년 경영조직론처럼 하나의 문제 안에 굉장히 세부적인 문항을 물었던 겁니다. 대표적인 게 쓰레기통 모형. 기억나십니까? 작년에 경영조직론 책을 시험을 보면요. 혹시 지금 경영조직론 선택 안 하신 분들도 그냥 한번 봐보세요. 보면 왜냐? 경영조직론의 문제와 인사관리 문제는 패턴이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경영조직론 문제를 보면 3문항의 쓰레기통 문항 모형이 있는데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쓰레기통 모형에 그 점수에 세부 문항이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4개가 첫 번째 개념을 적어라 그러고 뭐 가정을 적어라 그러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즘에 점차 추세가 굉장히 문제가 좀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좀 있어요. 왜 그런가? 합리적인 그냥 추측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시험 문제 냈더니 월권이다 뭐 이상한 소리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되게 불만이 높아요. 그리고 지금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되게 많이 걸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최대한 벗어나고자 좀 명확하게 내려고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런 유형이 하나 있고요. 마지막 4번째 유형이 뭐냐? 역시 최근에 와서 갑자기 급증한 사례인데요. 그게 뭐냐? 사례형이에요. 사례형. 맞습니다. 이 4가지예요. 이 4가지가 가장 기본적이에요. 그런데 나 봐야지. 나 여기 있어. 자, 여러분 집중합시다. 집중.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해? 집중. 자, 집중합시다. 집중.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하는 거 진짜. 진짜. 자, 여러분들 4가지 유형이 대표적인 건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구체적으로 뭘 물어보고 뭘 써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쵸? 예.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신림동의 수준이 하도 높아져서 애지간하면 다 쓸 겁니다. 예. 사실 그런 문제 나오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이거 못 썼다? 그러면 내가 아마 1년 더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쓰면 그냥 평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그런 문제는 이제 킬링 포인트 문제가 안 돼요. 과거의 노무사가 별로 이 직업 자체가 별로 유명하지 않고 또 응시자도 많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사실 나왔던 문제들이지 지금 여러분들 공부 수준에서는 그런 문제 좀 우스운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맞추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그런 건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오늘같이 낸 이 문제,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광범위하고 응용 범위가 좀 넓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 3번째, 구체적으로 질문에 대해서 묻는 것들 있죠. 그것들은 당연히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포인트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마지막으로 4번째, 사례형 문제. 자, 사례형 문제가 가장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매년 사례형 문제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들어온 지 벌써 4년 차 됐는데 제가 첫 해부터 해서 저는 사례형을 만들어서 내고 있거든요. 역시 올해도 매 회차마다 거의 사례형 문제를 한두 개씩 꼭 낼 겁니다. 네. 만약에 3기 되면 무조건 3문제 중에 1문제는 사례형일 거예요. 네, 무조건. 네. 그렇게 해서 사례형 문제를 계속 만들어서 풀 건데, 사례형 문제는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게
생각보다 사례형 문제는 여러분들이 고득점 받을 수 있을 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문제만 정확하게 분석을 한다면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예. 그래서 요 4가지 문제를 정복할 때 첫 번째 문제를 빼면 한 3개 문제 정도를 여러분들이 잘 정복하면 됩니다. 제가 모든 문제는 이 3가지 기준으로 많이 낼 거예요. 주로.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할 건데 그중에 오늘 첫 번째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광범위한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이건 실제 나왔던 기출문제를 약간 변형한 문제인데요. 한번 봅시다. 문제 1번에 직무 분석의 개념과 목적. 근데 목적도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방출 측면에서 각각 서술하라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 개념과 목적을 쓰고 그리고 이러한 직무 분석의 결과 자료가 인적 자원 관리에서 어떻게 활용될 건지 그리고 거기 그 활용들의 각각의 사례도 포함해서 쓰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하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거의 대부분 어떻게 가냐면 산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참고로 28회까지는 매년 시험이 끝나고 나면 뭐가 나왔냐면 채점평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채점평을 모을 수 있는 데까지 모아서 한 10개년인가 한 11개년 정도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채점평을 정말 자주 읽다 보면요. 교수님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채점하는지가 살짝 좀 보이고 두 번째, 3년 동안 똑같은 교수님이 들어갔구나라는 것도 보입니다. 예, 실제로. 예, 실제 막판에 28, 27, 26, 25까지인가? 5에서 한 7, 8 그때까지는 똑같은 교수님이 채점했다는 게 눈에 보여요. 실제로. 예. 그래서 그 채점평에도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지금처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논점을 이탈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무작위로 막 적혀 있다고 적혀 있어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에 정말 잘못된 수업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무작정 많이 쓰자.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양은 그렇게 많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양은 적정량 수준이면 충분해요. 다만 그 안에 묻고자 하는 포인트가 정확하게 들어가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 제가 물었던 게 뭡니까? 첫 번째, 일단 직무 분석이 뭔지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직무 분석의 개념 써야 되고요. 두 번째, 직무 분석을 하는 목적, 중요성을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방출 측면에서 각각 서술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서술이 나와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 그렇게 해서 직무 분석이 하고 나면 그 직무 분석의 결과 자료가 인적 자원 관리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쓰고 반드시 활용 사례도 포함을 해서 서술해야 됩니다. 이렇게 서술이 돼야 돼요. 지금 제가 물었는 건 반드시 다 적혀 있어야 돼. 거기서 만약에 하나라도 안 적혀 있다. 그럼 그냥 점수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반드시 적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점수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럼 봐봐.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오른쪽에 보면 채점표를 딱 펴놓고 그리고 왼쪽에 제 예시 답안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하나씩 읽어가면서 채점표랑 비교해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첫 번째 자, 지금 보면 첫 번째 1번에 제가 물었습니다. 직무 분석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직무 분석의 결과 자료가 인적 자원 관리에서 활용되는 걸 사례를 포함해서 서술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1번에 직무 분석의 개념을 첫 번째 적습니다. 물론 첫 번째에 서론을 적어도 괜찮아요. 서론. 그러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50점짜리 문제는 앞쪽에 서설이나 인트로 혹은 서론 같은 것들을 가볍게 적는 걸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천해요. 예. 그래서 써도 되는데 그냥 저는 지금 여기서는 딱히 적을 말이 없어서 그냥 이것부터 적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요. 제일 첫 번째 제가 물으라고 했던 직무 분석의 개념이 첫 번째 나옵니다. 자, 참고로 가급적 그 용어를 쓸 때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용어를 쓰셔도 괜찮긴 한데 가급적 교수님들이 문제에서 제시한 용어로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직무 분석의 개념이라고 불었어요. 그러면 직무 분석의 개념이 의의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직무 분석의 밑에 가서 의의 하지 말고 그냥 직무 분석의 개념이라고 적으라고요. 그게 훨씬 낫다고요. 예. 왜? 그게 바로 그 교수님이 쓰는 언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익숙한 언어 위주로 좀 읽다 보면 훨씬 읽히기도 쉽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 직무 분석의 개념 있는데요. 자, 보면 직무 분석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됩니다. 자, 보면 직무 분석은 직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인데요. 즉 직무 분석은 인적 자원 관리에 필요한 직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직무의 내용과 해당 직무에서 요구하는 인적 요건을 체계적으로 밝히는 활동이다. 자,
인사 관리를 조금이라도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요, 직무 분석의 가장 핵심은 뭐냐? 직무의 내용과 직무를 맡을 사람의 자격 요건이라는 이 두 가지 포인트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 오른쪽에 채점표를 딱 보면 1번에 직무 분석 개념을 물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걸 어떻게 적어놨냐? 세부 항목에 보면 직무 분석은 직무 내용과 자격 요건을 밝히는 활동이라는 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다 들어가면 그러면 6점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거고, 그거 둘 중에 뭐 하나를 썼거나 혹은 안 썼으면 당연히 점수가 부여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여기서 하나 더. 이게 신림동이 원래 여기가 사법고시가 주로 이루었던 그 시장이다 보니까 대다수의 과목들이 전부 다 법 중심이에요.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영학이 정말 법스럽게 가르쳤을 때 가장 그 폐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드시 그 용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틀렸다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경영학은 그렇지 않아요. 경영학은. 제 말은 가급적 지금 직무 분석의 개념을 쓰라고 했을 때 직무의 내용과 자격 요건을 밝히는 과정이다. 저 내용과 자격 요건 이 두 가지 키워드로 들어가면 참 좋긴 한데 그걸 다 쓰지 못하더라도 그걸 다른 언어로 풀어 쓰더라도 나름 점수가 부여됩니다. 그게 왜 그런지는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있어요. 그게 정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내가 그 해당 용어가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어떻게? 최대한 아는 대로 풀어 쓰셔도 됩니다. 그래도 일부 부분 점수가 부여가 돼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이 용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은 버리셔도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경영학이 참 어찌 보면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수월하게. 꼭 그 용어 아니더라도 되니까. 예, 그래서 일단 가급적.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가급적이면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뱉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그런데 만약 시험장 갔을 때 잘 모르겠다. 그럼 그걸 최대한 내가 알고 있는 내 언어로 풀어 쓰셔도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1번에 직무 분석의 개념의 6점은 바로 직무의 내용과 자격 요건이라는 이 두 가지 포인트가 들어가면 6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거예요. 교수님들 매길 때 이거 딱 보고 오케이, 요거 들어갔네? 오케이, 요 6점.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예, 그렇게 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제가 이제 두 번째 물었던 건 직무 분석의 개념 다음에 목적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렇죠? 근데 그 목적을 어떻게 쓰라고 했냐면 분명히 제가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방출 측면에서 서술을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과거의 교수님들의 채점평을 보면요. 어떤 말이 있냐면 분명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라고 문제에서 발문해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가 기계적으로 외웠던 거를 쭉 뱉어내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뭡니까? 단순 암기의 폐해죠. 사실 경영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법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경영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경영학과 교수님들이 뭐라 그래야 되죠? 자기들도 알아, 허상인 걸. 근데도 끝까지 추구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창의성.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자기들도 창의성 없으면서 되게 좋아해요, 창의성. 법대 교수님들은 창의성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데 경영학과는 왠지 좀 약간 세련된 느낌과 최신의 느낌이 좀 항상 있어서 늘 창의성, 응용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 그 기계적으로 뱉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제가 채점평을 어디에다 다 실어 놓을 거냐면 제 기출문제집 뒤쪽에 싹 다 실어 놓을 거예요. 예, 제가 모아놓은 건 싹 다 실어 놓을 건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냥 친구들이 기계적으로 암기해서 뱉고 있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라고 실제로 채점평에 적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묻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묻는 걸 적지 않고 뭐 양을 아무리 늘려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자, 드디어 직무 분석의 목적과 중요성이 있는데요. 여기 각각 제가 12점 부여를 해놨습니다. 왜? 항목별로 한 2점 정도 부여하면 될 것 같아서요. 물론 여기서 살짝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 예를 들어서 이 6가지가 동등한 비중을 가지고 중요도가 있으면 동일하게 배점을 해도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그 목적이 정말 중요하다면 그 목적에 좀 더 높은 가중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 제가 봤을 때 크게 뭐 경중이 없어서 똑같이 부여를 했습니다만 만약에 여기서 조금의 그 경중의 차이가 있으면 점수가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면 직무 분석의 목적과 중요성을 보면요. 첫 번째 뭡니까? 확보 관리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 총 6가지가 나와야 돼요. 뭐냐? 거기 보면 확보 관리랑 넘겨보면 개발 관리, 평가 관리, 보상 관리, 유지 관리,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방출 관리까지. 노사관계 유지 관리는 유지 관리에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중요한 포인트들이 뭐냐? 자, 보면 확보 관리라는 게 뭐냐? 확보 관리는 맨 밑에 거기 제가 줄 끊은 거 보면요. 직무 분석에서 도출된 직무 담당자의 뭡니까? 자격 요건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렇죠. 이걸 바탕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확보할 때 쓴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직무 분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활용하고 있네요. 그렇죠? 오케이.
두 번째,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가 들어야 돼요. 지금 제가 줄 꺼놓은 것들이 대체적으로 포인트예요, 포인트.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볼 때 아마 이런 거 중심으로 보게 될 겁니다. 두 번째, 개발 관리는요. 거기 보면 두 번째 줄 가운데 보시면 각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 인적 요건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요건들이 뭐가 된다? 오케이. 바로 교육훈련의 내용과 목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요거. 즉 각각의 직무에서 요구되는 자격 요건이 있는데 그게 나중에 사람이 그 능력이 없으면 그걸 실제로 개발시켜야 된다. 오케이? 그래요. 세 번째, 평가 관리 볼게요. 평가 관리. 평가 관리는 보면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직무 분석에서 도출된 직무 행동 및 직무 성과의 표준과 실제 작업 행동 및 직무 성과와 비교해서 평가가 이루어진다. 오케이? 그러니까 직무에서 요구되는 자격 요건과 실제 성과를 비교해서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할 때도 쓰고요. 네 번째, 보상 관리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첫 번째 줄에 합리적 임금 관리를 위해서 직무급과 직능급에 적용되는 거, 요거. 그 다음, 유지관리 보시면요. 유지관리 보시면 넘겨서. 유지관리는 직무 분석을 통해서 선발된 종업원을 과학적으로 배치 승진시킬 수 있다. 즉, 그 직무의 자격 요건을 알고 있으니까 선발된 사람들을 적합하게 PJ fit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거. 그 다음에 노사관계관리, 당연히 뭐 필요한 것들 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방출관리, 거기 보면 두 번째 줄 끝에 타 작업에 대한 대체 가능성 등의 정보가 있을 때 합리적인 인력 감축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즉 뭐냐? 직무 분석을 통해서 직무의 가치들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거기서 가치가 낮은 거 위주로 먼저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요게 들어가면 돼요. 그게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 6가지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하나당 2점씩 해서 총 12점 정도 부여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들어가야 돼요. 참고로 그 6가지가 다 적혀 있는데 거기 다 2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확보관리라고 적어놓고 막상 그 안에 읽어봤더니 그 중요한 알맹이는 한 개도 없고 껍데기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면 확보라는 거 이야기를 했으나 거기에 100% 2점을 다 주기는 어려워요. 그런 경우에는 한 1점 뭐 이렇게 주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핵심이 들어가야 돼. 핵심이. 참고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요. 내가 기본서에서 어떤 것들을 뱉어내야 될지가 눈에 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그런 것들을 뱉으면 기본적으로 그 학자들 입장에서는 아 얘네가 정말 읽었구나 공부를 했구나 안 했구나 냄새가 강하게 납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 물어본 거는 디테일하게 기본서에 좀 준하게 많이 적어주면 굉장히 공부한 티가 확 나요. 그러면 냄새가 확 풍기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는 굉장히 좋은 점수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일단 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했죠. 그럼 아까 물어봤던 게 첫 번째 개념과 두 번째 목적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 목적까지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직무 그런 분석의 결과 자료 활용법으로 바로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50점짜리 문제는요. 사실 약간의 논리성이 조금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 처음에 기승전결처럼 이런 서론, 본론, 결론의 이 흐름이 나름 좀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50점짜리 문제에서는 지금까지 이 세 가지 직무 분석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럼 이걸 통해서 직무 분석에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거 한번 설명을 하고 그럼 그 결과물을 가지고 여기서 물어본 활용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 브릿지 연결이 굉장히 좀 매끈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해서 넣은 게 직무 분석 결과 자료라 그래서 직무 분석은 이러한 목적으로 하는데 이러한 직무 분석의 결과 무슨 산출물이 나오냐?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 제가 뭐라 적혀 있냐? 추가 1, 2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제가 따로 점수를 부여하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을 쓰다 보면 이런 것들이 비슷한 혹은 꼭 이게 아니더라도 뭔가 있으면 그런 게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추가 1, 2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실제 채점을 할 때 추가 점수가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거는 이견이 없어요. 그건 모든 채점위원들이 실제 채점 평가표에 보면 마지막이나 이런데 뭐뭐가 적혀 있으면 추가 점수를 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추가 점수에 너무 목매달 필요가 없는 게 참고로 실제 교수님 출제하셨던 채점위원 하셨던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추가 점수를 받아갈 수 있는 친구는 전체 통틀어서 상위 한 2, 3% 안에 정도밖에 안 가져가고 그리고 그 추가 점수에 실제 채점자의 재량 줄 수 있는 그 바운더리도 굉장히 작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예. 그래서 지금 저도 이거를 그 추가 점수를 10점, 자 50점 만점에 10점이면 20%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안 하고 지금 몇 점 되어 있어요? 1, 2점 되어 있죠. 그렇죠? 거의 극히 제한적으로 이만큼 준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가 점수에는 너무 크게 목매다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예시 답안이다 보니까
좀 모범 답안스럽게 써야 돼서 이런 걸 넣긴 했는데 혹시 이게 안 적혔다 그래도 나쁜 답안은 절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그걸 하나 적어 놓은 거예요. 극히 적은 점수입니다. 그리고 추가 점수를 잘 주진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자, 그래서 직무 분석의 결과 자료로 추가 점수 1, 2점 들어가는 요 논리상에 보면 첫 번째, 직무 분석의 결과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가 작성됩니다. 그렇죠? 이랬을 때 거기 보면 직무 기술서에 뭐가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직무 명세서에 뭐가 들어가는지가 좀 적혀 있으면 좋겠죠. 기술서에는 직무의 내용과 자격 요건, 그 다음에 명세서에는 작업자의 자격 요건 중심으로 서술한다. 이런 말만 그냥 가볍게 이거 많이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이게 핵심이 되면 안 됩니다. 참고로 문제에서 물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가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쫙 적으면 그건 논점 일탈이 돼요. 그런 건 오히려 좋은 답안이 아닙니다. 물어본 걸 구체적으로 많이 적는 건 정말 최고예요. 그런데 물어보지 않은 플러스 알파를 살짝 언급하는 게 아니라 그게 물어본 것보다 더 많이 나오면 굉장히 안 좋은 답안입니다. 실제 채점평에도 그 말이 적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적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물어본 걸 중심으로 가볍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 보면 자, 그 추가 점수 1, 2점을 넘어가서 가장 핵심이겠죠. 왜? 직무 분석의 결과 자료를 활용하는 게 이게 사례를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가장 절대적 분량을 여기서 차지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점수가 제일 높아요. 보면 직무 분석의 결과 자료와 인적 자원 관리의 활용인데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무 분류하는 방법과 두 번째, 직무 간의 이동화를 하는 방법과 마지막에 인력 운용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요거 세 가지 적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건 박경규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이고 그 내용에 있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직무 분석 결과 자료와 인적 자원 관리 활용인데요. 첫 번째, 직무 분류가 뭔지 한번 봅시다. 직무 분류, 첫 번째 줄. 직무 분류란 여러 종류의 직무들을 직군별 혹은 직종별로 분류하는 것. 그러니까 일단 그 세 가지를 각각 적어야 되는데 그 세 가지가 첫 번째 직무 분류가 뭔지 적고 그다음 이거에 대한 활용 사례를 반드시 서술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활용 사례가 여러분들 거기 보면 예를 들면 보이십니까? 자, 볼게요. 직무 분류는 어떻게 하냐? 예를 들면 인력 개발을 위한 직무 이동의 범위를 설계하기 위해서 직무들을 전문성과 정형성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것들을 그래프로 그리며 넘겨보시면 바로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직무를 분류하고 있네요. 그렇죠? 어떻게? 사무 직군과 기술 직군으로 하고 두 번째, 직무의 전문성 정도를 가지고 일반 직군과 전문 직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직무 분석으로 나온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를 활용하는 방법이 여기 나오네요. 그렇죠? 오케이. 요거 첫 번째 됐죠? 그다음 두 번째. 직무 이동은 첫 번째 줄, 직무 이동을 통한 인력 개발의 한 모델로서 종업원의 직급 수준에 따라 직군 내 이동, 직군 간 이동, 직종 간 이동을 구상할 수 있다. 그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여러분 오른쪽에 한 장 넘겨서 그거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어떤 친구가 질문을 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우리는 사무 직군과 뭐 기술 일반 직군으로 나눴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꼭 이게 아니라 다른 걸로 써도 됩니다. 단 그게 합당했을 때, 이 논리에 합당했을 때는 써도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닐 때는 지금 그 틀린 걸로 간주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는 보고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인력 운용은요. 거기 보면 직무 분석 결과를 인력 운영 측면에도 활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뭡니까? 인력을 정규직으로 운영할 것인가 혹은 임시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전부 다 세 가지를 적어놓고 각각의 개념과 제가 예시를 다 적어놨어요. 활용 예시. 그러니까 요것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채점표에 뭐라 적어놨냐? 4번에 보면 그 직무 분류와 직무 이동과 인력 운영 밑에 보시면 각각의 개념과 사례를 모두 언급해야 8점, 8점, 8점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개념이나 사례 둘 중 하나만 언급 시에는 점수가 절반밖에 부여 안 될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결국 이렇게 되면 이러한 채점표를 기준으로 채점을 하게 되면 채점위원들의 채점이 비슷하게 나와요. 실제로. 예. 그래서 3명의 채점이 비슷해집니다. 물론 거기에 그 앞 단계 뭔가 하나가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할 건데 그거를 먼저 선행을 해서 이게 딱 나오면 그럼 이거 가지고 채점을 하면 정말 비슷하게 나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운영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50점짜리 문제는 이런 기승전결 같은 소결도 하나 있으면 좋은데 마지막 소결 6점 한번 봅시다. 결국 소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이 소결에서는 주로 이제 여러분들 인사에서 소결은 주로 시사점이나 혹은 맨 앞쪽에서 여지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랩업해도 괜찮습니다. 한번 이렇게 이렇게 짧게 한번 뭉뚱그려줘도 좋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인사 분석 시에 직무 분석 시에 유의 사항들이 좀 있어서 그 올바른 직무 분석을 하기 위한 유의 사항을 저는 소결로 썼는데, 만약 이게 아니라 그냥 유의 사항을 앞쪽으로 밀고 여기에 그냥 앞쪽에 했던 모든 것들을 그냥 이렇게 정리하듯이 한번 살짝 언급해도 무방합니다. 무방해요. 예. 그래서 그 부분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볼게요. 자, 우리 직무 분석의 유의사항에, 직무 분석은 직무 평가의 기초가 되는 과정이라서 잘 해야 되죠.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구체적 목표에 대한 인식과 종업원의 협조 및 신뢰 형성, 적정 시기 결정 같은 이런 세 가지들을 잘 유의하게 했을 때 그러면 충분히 요게 배점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 적어놨냐면, 자, 채점표 볼게요. 여기 보면 유의사항에 지금 이 세 가지, 구체적 목표에 대한 인식과 종업원 협조에 대한 신뢰와 적정 시기 결정 같은 이런 거 말고도 이상의 유의사항 외에도 합당한 논거가 있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배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채점자가 직접 읽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읽어봤을 때, 충분히 논리적으로 흐름이 괜찮다. 그러면 배점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은 첫날이라서 좀 꼼꼼하게 자세하게 봤는데 다음부터는 좀 시간에 맞춰서 어쩔 때는 좀 꼼꼼하게 보고 어쩔 때는 좀 대충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걸 지금 제가 오늘 꼼꼼하게 본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채점표를 이걸 나눠드렸을 때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그 답안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평가해봐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래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됐습니다. 일단 오늘 했는 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시간이 좀 돼서 10분만 좀 쉬고 이따가 잠깐 10분 쉬고 그다음에 좀 중요한 거 그 다음에 할게요. 10분만 쉽시다.